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광고체라도의 주민서대문 듣고 계시고요. 네, 노래 아, 듣고 오니까 되게 뼈 아프네요. 왜요? 좀 빨리빨리 좀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 본선 진출하는 후보들끼리 음, 나라를 어떻게 그러니까 발전시킬 건가,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이런 본 내용을 가지고 좀 진검승부를 하는 뭐 이런 선거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약간 들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되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물어봐도 아니 뭐 된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받아칠 뭐가 없어. 뭐냐면 이 사람이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물론 그 와중에도 이제 뭐 정책 공보 발표하고 이런 후보가 있습니다. 예비 후보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때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된 다음에 얘기할게요. 약간 이래 버리면 할 얘기가 없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예, 우리 을 이야기로 넘어가서 가장 관심을 적게 받고 있는 동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서울에서. 일단 서울에서 일단 네. 서울에서 참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게 또 서대문 을이 이게 무관심 지역인 게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님이 네. 이제 그렇게 되시고 난 다음부터 여기가 더 이제 관심에서 멀어진 지역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낙선하고 음. 그난 다음부터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이제 더 이상 출마를 하지 않게 된 상황 이후부터는 뭔가 지금 뭐 이렇게 예, 어떤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음. 어쨌든 이제 여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가 그쵸. 딱 그렇게 예. 되고 나서부터는, 근데 데이트로 보면은 명확한 험지도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 음, 가지고 음. 이게 보통 이렇게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면 보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게 근데 이제 이게 험지인가. 저번 총선 때는 명확하게 이제 뭐 여기가 서울 전체 득표의 뭐 3인가 이렇게 음. 됐기 때문에 큰 음. 차이로 이제 결정이 난 거는 맞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선거를 보더라도 여기가 딱 명확히 험지다라고 그러니까. 하기는 어려운데. 예. 어떻게 보면 오히려 후보의 득표율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 되짚 보면. 그러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유력 혹은 좀 이렇게 유명한 네. 이름값 좀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그러니까. 이유는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이제 민주당 그 당선 지역 네.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이 워낙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굳이 여기까지 오기보다는 딴 데 여기보다 갔다. 조금 더 이제 아. 약하다고 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그런 후보들이 많으면 여기까지 오겠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정리를 해 보면 뭐 국민의힘은 그대로입니다. 이동호 후보, 송주범 후보, 김수철 후보 이 세 명이 아니 또 이규인인가 뭐. 이기인 후보. 네. 그다음에 이규인인가? 규인 네. 맞습니다. 2003년생 네. 최연소. 근데 뭐 활동하거나 뭐 이런 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출마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공약도 보니까 서대문 을보다는 갑에 더 적합한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그래서 지역구를 잘못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음. 저는 사실 2003년 이렇게 써 있길래 2003학번인가 솔직히 약간 음.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근데 보니까 2003년생이었는데 인터뷰한 걸 봤는데 인터뷰도 이게 애매하다 약간. 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자기 필모를 만들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방향과 네. 그런 히스토리를 어떤 좀 본인이 잘 설정하든 음. 혹은 조언을 좀 잘 듣든 음. 그렇게 이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4명 네. 있는 상황인 거고 뭐 TV 채널 A에서도 뭐 이렇게 소개할 그런 때 이렇게 이제 서울 판세 분석을 하는데 쓱 넘어가 버리던데요. 그러니까 다 그래. 뭐 어디에서나 뭐 유튜브 어디에 봐도 뭐 이러면서 서대문 뭐 누구 전에 그 저번에 이준석 대표가 했던 땅 보러 가요에도 예. 여기는 뭐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 그래서 버렸잖아요. 이름도 얘기를 안 했어 심지어. 서대문 그렇죠. 을 얘기도 안 했어. 감 얘기 잠깐 하면서 의뢰 출마하신 양반 잘못 얘기하고. 얘기하면서 갑에서는 제 친구가 여기서 갑에 출마해요. 그러고 왜냐면 그 당시에 갑은 약간 인요한 이슈가 있어서 그 정도 얘기했었고 을은 뭐 그냥 무관심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뭐 어떻게 뭐 근데 뭐 단수치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온 걸로 봐서는 뭐 공천이란다 경선을 갈 것 같은 상황인 건데 뭐 다 후보들마다 각자의 어떤 그 뭐 유불리가 다 있는 근데 상황이라서 여기서 그 주목할 부분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제 경선
지역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언론 주목도가 굉장히 떨어진 곳이잖아요. 없다고 봐도 좋죠. 네.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없죠.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구 성동을 음. 여기에 뭐 이해운, 하태경, 아, 이영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쪼개겠다고 했죠. 이런 분들을 거기서 경선시킬 거냐 국민의힘이. 안 시킨다는 게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저기 지금 뭐 송파에 네. 이렇게 뭐 좀 세게 이런 사람들이 붙는 데가 있잖아요. 어. 그다음 뭐 강남에 지금 뭐 전 장관과 뭐 거기는 이미 교통정리 된 것 같아요. 비서관 뭐 네. 이런 분들이 거기 네. 강남 이에 또 가라고 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아, 혹은 이런 쪽으로 올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변수 남는 거 말고는 경선에서 결정하겠죠. 그러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선 추천 지역은 아니니까 쉽게 그렇게 또 오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활동했던 후보 예비 후보 등록했던 세 분은 그런 대로 지역에서 활동력들은 있으셨던 분들이니까. 그 이기인 후보를 제외하면. 네. 네. 그러면 이제 일종의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갑 같은 경우는 이미 우선 추천 전략 지역구라고 당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반발이 없을 수 있지만 여기는 이제 그래서 그렇지 다른 않을 수 문제죠. 있다는. 다른 문제죠. 네. 느닷없이 이렇게 그냥. 근데 또 국민의힘이 또 서대문구에서는 또 느닷없이 막 그런 얘기가 또 많아서 사실 구청장도 이성원 청장도 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그렇죠. 느닷없었잖아요. 네. 다이나믹했죠. 어쨌든 그런 변수가 국민의힘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거기도 이제 경선 일정으로 좀 들어가겠죠. 진행해서 오늘 네. 후보 결정할 거라고. 오히려 뭐 어쨌든 을은 뭐 언론의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기는 하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좋긴 근데 하지만 그렇게 전략에 누가 왔을 때는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죠. 그러겠죠. 근데 네. 이제 그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 없이 그냥 일정대로 쭉 흘러가는 느낌, 이다라는 것이고 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은 19일 오늘 이제 방송 나가는 이 시점에서 경선 일정이 들어갔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 공관위에서 네. 가장 먼저 거의 네. 그 전국 지역구 중에 제일 먼저 올라왔어요. 1호 경선 지역이라고 네, 됐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서대문 의뢰 현역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 위원장. 그렇죠. 김영호 예. 위원장. 그래서 뭐 그런 상징적으로 봤을 때 1호 지금 경선 지역으로 결정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이제 서대문구에서 3선 구청장을 한 문석진 전 청장과 지금 서대문 을에서 재선하고 지금 3선 도전하고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영호 의원과 딱 1대1로 둘만. 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선 일정이 이제 나왔는데 방송이 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하고 있고요. 아마도 유튜브로 나가는 시점에서는 끝났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 유튜브 보신 분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날짜가 19일부터 21일까지. 네, 19일 월요일이죠. 네. 19, 20, 21일 이렇게 3일 동안 이제 경선을 해요. 일단 유튜브도 올라가겠다. 네. 그건 빨리 올려주시고요. 19, 20, 21일 경선하는데 지금 비율이 당원 50%, 네. 그다음에 안심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50%. 여론조사 50%.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여론조사를 안심번호로 한다는 거. 네. 뭐 그 일반 차이 하면 모를 거예요. 그냥 얘기해도 돼요. 네, 어쨌든 이렇게 안심번호로 이렇게 50대 50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 당원들의 이제 선거 일정은 19, 20일. 네. 이때 이제 보통 우리 카카오톡이나 뭐 이렇게 문자로 와가지고 투표하러 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하신 분들이 이틀 동안 하고 이제 21일 날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가서 투표를 하는. 2번인가를 전화가 왔는데 바빠서 아니면 뭐해서 못 받았어. 그때는 더 이상 안 오고 직접 전화해서 당원들. 근데 난 궁금한 게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 서대문 을은 당원이 얼마나 돼요? 그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선거 아닐 때는 어느 정도 좀 빠졌다가 선거 할 때쯤 되면은 확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각 후보들마다 근데 몇 명인지는 총 원수를 알기 못 알아요? 이제 선거인단 수가 이제 몇 명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알지는 못해요. 그렇구나. 어쨌든 당원 투표는 19, 20일에 전화 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하고 투표 못 하신 분들이 21일 날 하면 되고 한 몇천 명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못해도 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진짜 엄청 많구나.
뭐 이번에 이제 두 분도 세게 넣으셨을 거고 지선 때도 했던 그게 어. 유지되고 한다면은 만두 아니면은 진짜 큰 선거네요. 뭐 좀 줄이죠 한 7천으로. 네. 뭐 옛날 치고 네. 그 다음에 만 가까운 숫자가 할 거다. 네. 제 감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네.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심번호가 이제 19, 20일 이틀 동안 네. 하는데 5만 샘플을 가지고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5만 명한테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 뭐 5번인가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올 건데 그거 전화 보면은 받고 해결을 하셔야 그게 다음에 됩니다. 또 전화 안 옵니다. 네. 네. 그냥 한 번에 그냥 전화 받으시면은 네. 전화 안 오는데 안 그러면은 뭐 5번이든 몇 번이든 나는 은평구 여론조사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받을 때마다 이게 은평구 아니잖아요. 그냥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끊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은평구에 사십니까? 아닙니다라고 했더니만 그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네. 약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5만 보통 여론조사는 이렇게 했을 1000 때 샘플, 1000 샘플, 500 500샘플 뭐 이렇게 네. 하는데 이거는 응답하시면 다 유효값이 돼요. 5만이 다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 할 수도 있고 뭐 5천이 될 수도 있고 네. 500이 될 수도 있고 다만 300 이하는 이게 이제 좀 그 여론조사에서 가치가 떨어지죠. 떨어지기 네. 때문에 그것만 이제 유효값이 안 되고 300 이상의 지역의 이제 안심번호 이렇게 전화 받으신 분들이 그 투표하시면은 다 유효값이 되는 거죠.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뭐 어쨌든 방송이 19일이니까는 받으시겠지만은 뭐 그런 전화가 여론조사 전화가 온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이제 그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이제 이건 더불어민주당 경선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를 물어볼 거예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경선을 할 때도 보면은 그럼 더불어민주당 안 지지한다고 하면 그냥 끊어져? 그럼 이제 끊어지겠죠. 이제 혹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지만 이 두 분 중에 누군가를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역선택 있으면은 그게 역선택이군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럴 때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하고 이제 투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역선택 반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네. 근데 뭐 이게 세부적으로 또 그런 거 없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하는 거니 그게. 근데 이제 보통은 그 당 지지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이게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지.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다 이게 뭐야 설문이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지하느냐와 그러니까 경쟁력이 누가 더 있다고 보냐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치. 누굴 지지하냐도 물어볼 수도 있고 누가 적합하다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 디테일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냥 중앙당에서 결정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왜냐면 저는 지난번에 그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 적합도 조사할 때 저한테 전화 왔었거든요. 오겠지 뭐 그러면 또 한번 들어보고 뭐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지. 중요한 거는 좀 이런 전 국민의힘 전화도 좀 뭐 받으시면 되고 민주당 전화도 받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역의 일꾼이 특히 본선 진출부터 누가 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뛸 분이 하실 건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서대문을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무슨 노래로 마무리 지을까요? 운동권 노래 좀 민중가요 듣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자주 틀어달라고 그랬었는데 뭐 들을까요? 처음처럼 할까요? 처음처럼. 그렇죠. 운동 다 처음처럼 하셔야 아니면 처음의 마음? 처음의 마음? 네. 아니 처음처럼 하시죠. 처음처럼. 네. 처음처럼이 누가 부른 게 있나요? 처음처럼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가 처음처럼 아닌가? 모르겠어. 어디 있어? 못 찾겠는데 지금.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건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고 듣는 것으로 하고 처음처럼 뭐 다 선거운동부터 해서 다 처음의 마음을 되새긴다면은 좋은 후보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늘 말하잖아요. 초심. 초심을 살리기를 바라면서 주민서대문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원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빠이빠이요. 네.